동양인 경찰이라고요? 이 바리오 델 솔에서요? 24시간도 못 버티고 도망칠 겁니다. 서장의 말에 회의실 안 경찰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하루 평균 3.2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하는 이곳에 한국인 신입 경찰이 배정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배지에 파악이라고 적혀 있던데 이름 좀 바꾸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갱단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될 텐데요. 누군가가 염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계는 냉정했습니다. 이 지역에 배정된 경찰의 35%가 첫 6개월 안에 사직서를 냅니다. 15%는 부상으로 전출되고 나머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눈을 감습니다. 외국인 경찰은 더욱 가혹합니다. 역사상 단 2명이 이곳에 배정되었고 둘 다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 한국인 경찰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범죄율 그래프가 내려갔고 길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그 한국인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어느 날 이 지역을 지배하던 최대 갱단의 두목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총을 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왔습니다. 그날 바리오 델 소르벽에는 스프레이로 한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엘 꼬레아노 노스 살보, 한국인이 우리를 구했다. 대체 이 한국인 경찰은 누구였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곳에 있게 했고 어떻게 지옥 같은 거리를 천국으로 바꿔놓은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를로스 라미레스입니다. 멕시코 바리오 델 솔 지역 경찰로 15년째 근무하고 있죠. 그중 10년을 한 사람과 함께 순찰차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크. 네, 그 한국인 경찰 말입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2015년 3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서장실에서 호출이 왔고 가보니 젊은 동양인이 서 있었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갈색이었지만 얼굴 윤곽은 분명 동양인이었습니다. 카를로스, 이 친구가 오늘부터 내 파트너야. 잘 좀 챙겨줘. 서장이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얼마나 버틸까 싶었거든요. 이 지역에 오는 신입들은 대부분 3개월을 못 넘깁니다. 하물며 외국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스페인어였어요. 억양도 발음도 심지어 우리 지역 사투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스페인어를.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여기서 10년 살았어요. 이제 제 모국어나 다름없습니다. 서장이 끼어들었어요. 카를로스, 이 친구 스페인어 실력이 장난 아냐? 경찰 시험 스페인어 과목에서 만점 받았어. 심지어 면접관들이 놀랐다니까. 어휘력이 우리보다 나을 정도래.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동양인이 10년 만에 그 정도 스페인어를. 그래서 일부러 우리 지역에서만 쓰는 은어로 물어봤어요. 그럼 차바가 뭔지 알아? 파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린 친구들 부르는 말이죠. 엘 차보에서 나온 거고요.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럼 아구아스는? 조심하라는 뜻이요. 경찰이나 위험한 상황 올 때 쓰는 거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친구 진짜였어요. 첫 순찰을 나가면서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왜 하필 경찰이 되려고 한 거죠? 그것도 이바리오 델 솔에. 한참을 말이 없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17살 때였어요. 중학교 3학년이었죠.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멕시코로 가야 한다고요. 솔직히 처음엔 화가 났어요. 친구들이랑 헤어져야 하고 새로운 나라에 가야 하고.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우리 가족의 사명이야.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죠. 여기 도착한 건 2005년 10월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오는데 창밖 풍경이 충격이었어요. 무너진 건물들,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 총을 든 사람들. 한국과 너무 달랐죠.
근데 부모님은 웃으시며 말했어요. 이곳이 우리가 일할 곳이란다. 이사 오던 그날이었어요. 짐을 풀고 있었는데 제 동생 민재가 새집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4살이었죠. 형아, 여기 새집 좋다. 그렇게 웃고 있었는데 거리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났어요. 갱단들끼리 쏘고 있었던 거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민재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데려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총알이 심장을 관통했거든요. 제 품에서 동생이 죽었어요. 형아,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이 되겠다고요. 다른 누군가의 동생은, 다른 누군가의 민재는 제가 지키겠다고요. 부모님은 반대하셨어요.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동생이 웃던 그 창가, 그 피 묻은 바닥을 볼 때마다 경찰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거려. 하지만 파크가 경찰이 되기까지 길은 험했다고 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하면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17살에 스페인어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학교 첫날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이들이 웃었죠. 야, 저 애바보 아냐?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스페인어로요. 근데 그게 욕인 줄은 알았어요. 톤으로 알 수 있잖아요. 점심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혼자 구석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누가 와서 제 도시락을 엎었어요. 차이니토, 여긴 내 자리 아니야.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스페인어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맞았어요.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운동장에서. 선생님들한테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스페인어를 못해서 그래. 빨리 배워. 그게 다였어요.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는 말 안 했어요. 부모님도 선교 일로 힘드셨거든요. 제가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3시간씩 스페인어를 공부했습니다. 사전을 달달 외우고 TV를 보면서 따라 말했어요. 처음엔 한 문장 따라 하는데 5분씩 걸렸죠. 발음이 안 되니까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동생 민재가 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6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들렸어요. 1년쯤 지나니까 대화가 됐죠. 2년쯤 지나니까 농담도 할 수 있었어요. 3년 뒤에는 완벽해졌습니다. 고3 때 학교 전체 웅변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주제가 이민자의 꿈이었죠. 그날 교장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넌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포기하지 않은 내가 자랑스럽다. 그날 정말 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파크가 경찰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동양인이 우리 경찰이 된다고? 그것도 바리오 델 솔에? 동료들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도망갈 거야. 한 달 버티면 대단한 거지. 첫 출근 날 파크가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을 때 서장이 말했습니다. 박 경장, 솔직히 말하자면 자네가 여기 배정된 건 우연이 아니야. 다른 곳은 자리가 없었고 여긴 아무도 안 오려고 하거든. 그래서 미안하지만 자네가 여기 오게 됐어. 파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원하던 곳입니다. 원하던 곳이라니? 서장이 놀랐습니다. 여긴 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야. 작년에만 살인 사건이 50이건 강도가 113건이었어. 총격은 거의 매일이고. 파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바로 이 동네에서 죽었거든요. 2005년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가 처음 거리를 순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어요. 어느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니하오, 중국 경찰님, 이 동네에서 경찰이 되겠다고? 미쳤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웃었죠. 파크는 그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이 친구, 화내려나? 그런데 파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 경장입니다.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동네를 지킬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스페인어에 공손한 태도였어요. 가게 주인이 당황했습니다. 스페인어를 엄청 잘하네. 네. 여기서 10년 살았습니다. 이제 제 고향이나 다름없어요. 그날 저녁 저는 파크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무 착하게 굴지 마. 이 동네 사람들은 착한 경찰은 만만하게 봐.
파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형,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언젠가는 통할 겁니다. 며칠 뒤 갱단 애들이 일부러 시비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순찰을 돌고 있는데 5명쯤 되는 젊은이들이 길을 막았어요. 전형적인 갱단 복장이었죠. 문신, 헐렁한 바지에 반다나, 리더처럼 보이는 애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야, 박, 내 배지에 파키라고 적혀 있던데 그거 공원이란 뜻 아냐? 그 애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뒤에 있던 애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원 경찰님, 여기 우리 동네가 공원이라도 돼? 차라리 놀이터 경찰이라고 해.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려고 했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파크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 그 갱단 애들에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5대 1이었으니까요. 파크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이 박민준입니다. 영어로는 파크이죠. 공원이란 뜻도 맞아요. 갱단 애들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이렇게 순순히 인정할 줄 몰랐던 거죠. 파크가 계속 말했습니다. 공원이 뭡니까? 사람들이 쉬고, 아이들이 놀고, 평화로운 곳이죠. 저는 이 동네를 공원처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도 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 말입니다. 리더애가 코웃음을 쳤어요. 야, 이 친구 진짜 웃기네. 여기가 공원이 될 것 같아? 여긴 지옥이야. 지옥. 파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죠. 근데 지옥도 사람들이 노력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여러분이 원한다면요. 그 말에 한 애가 비웃었어요. 야, 우리가 왜 경찰 도움을 받아? 너희들은 우리 적이잖아. 파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고, 친구잖아요. 사람이죠. 저는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날 갱단 애들은 그냥 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온 뒤 저는 파크에게 물었습니다. 너 무섭지 않았어? 파크가 손을 보여줬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죠? 근데 무서워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게 경찰 아닙니까? 저는 그날 밤 파크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배지 이름을 바꾸는 게 어때요? 영어 이름으로요. 마르코스나 후안 같은 거요. 그럼 훨씬 편할 텐데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형, 이건 제 가족의 이름이에요. 제 할아버지, 아버지, 저까지 이어진 이름이죠. 이걸 숨기면 제가 저를 잃는 겁니다. 동생도 이 이름을 가졌었어요. 그 이름을 지키는 게 제가 동생에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 바리오 델 솔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총소리가 들렸고 시체가 발견되는 건 일상이었죠. 불법 거래는 공공연했고 갱단들은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많은 경찰들이 뇌물을 받았고 눈을 감았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죠. 처음 큰 사건이 터진 건 파크가 배치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6번가의 총격전, 로스 솔다도스와 라푸에르사 충돌. 모든 유닛 대기. 우리는 곧바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아수라장이었어요. 두 갱단이 거리 양쪽에서 총을 쏘고 있었고 시민들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죠. 차 뒤에, 가게 안에 어디든 숨을 곳을 찾아 숨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울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 총을 꺼냈습니다. 이럴 때는 지원 부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규정이었거든요. 파크, 우리 일단 대기해. 지원 올 때까지. 그런데 파크가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형, 저기 아이가 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지금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하지만 파크는 이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걸어갔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친구 죽겠구나 싶었죠. 총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갱단 애들도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 거죠. 경찰이 총도 안 들고 걸어오니까요. 파크가 거리 한가운데 섰습니다. 양쪽 갱단이 다 볼 수 있는 위치였어요. 잠깐만 멈춰주세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완벽한 스페인어였죠. 지금 당장 총을 내려주세요.
여기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로스 솔다도스 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야, 경찰. 비켜. 우리 일이야. 파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기 보이시죠? 그가 숨어있는 어머니와 아이를 가리켰어요. 저 아이는 5살입니다. 총알은 누가 맞을지 모릅니다. 저 아이가 맞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라푸에르사 쪽에서 한갱단원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습니다. 제 동생도 5살 때 이렇게 총에 맞아 죽었거든요. 유리창 너머로 날아온 총알이에요. 쏜 사람은 그 애를 노린 게 아니었죠. 그냥 싸우다가 쏜 거였어요. 근데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 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파크가 계속 말했어요. 제발, 오늘은 여기서 끝내주세요. 내일 다시 싸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저 아이 엄마가 보이시죠? 저분이 제 어머니처럼 아이를 잃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정말 긴 침묵이었어요. 그러다가 로스 솔다도스 쪽에서 누군가 총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만하자.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라푸에르사 쪽도 천천히 총을 내렸습니다. 기적이었어요. 파크가 그 어머니에게 걸어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어머니가 울면서 파크를 껴안았어요. 고마워요, 경관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파크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서둘러서요. 차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파크의 유니폼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형, 저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 아이가 제 동생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파크는 특이한 경찰이 되었어요. 총을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과 대화했죠. 갱단 애들한테도 반말을 쓰지 않았어요. 항상 존댓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때요? 힘든 일 있나요? 처음엔 다들 황당해했습니다. 야, 너 우리 놀리는 거야? 한갱단원이 화를 냈죠. 파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요? 그런 식으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파크를 보면 처음엔 비웃다가 나중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코리아, 오늘도 살아있네? 장난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파크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가 조용히 한 일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은 파크가 근무가 끝나고도 유니폼을 입고 어딘가 가는 걸 봤어요. 궁금해서 몰래 따라가 봤더니 동네 끝에 있는 작은 고아원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뭐 하러 가는 거야? 제가 물었죠. 파크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아, 형. 형도 왔어요? 같이 가요. 고아원 문을 열자마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파크 형, 오빠, 또 왔어.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파크를 안았어요. 한 여자아이가 파크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책 읽어줄 거야? 파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오늘은 뭐 읽어줄까? 공룡책. 아니야, 공주책. 아이들이 저마다 소리쳤어요. 파크는 1시간 동안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줬습니다.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섞어가며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경관님, 박 경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어떻게 특별하다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지난 6개월 동안 매달 월급의 30%를 여기 기부하셨어요. 그것도 익명으로요. 제가 우연히 은행에서 알게 됐죠. 그 돈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밥을 먹고 옷을 사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파크의 월급이 얼마나 적은지 알고 있었거든요. 30%면 정말 큰 금액이에요. 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래요. 제 동생이 살아 있었으면 이 나이였을 거예요. 이 아이들을 도울 때마다 동생을 돌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순수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날 밤 저는 파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월급도 많지 않잖아. 30%나 기부하면 너는 뭘로 사는 거야? 파크가 웃었어요. 형, 저는 먹고 살 만큼은 있어요. 근데 저 아이들은 없거든요. 제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해져요.
동생한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크는 길에서 굶주린 사람을 보면 자기 도시락을 나눠줬어요. 한 번은 노숙자 할아버지가 다리 밑에서 자고 있는 걸 봤습니다. 추운 날이었죠. 파크가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서 할아버지한테 덮어줬습니다. 할아버지, 감기 걸리면 안 되죠? 이거라도 덮고 주무세요. 노숙자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경관님, 고맙습니다. 파크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제가 다시 올게요. 따뜻한 음식 가져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리고 진짜 다음 날 또 왔어요. 뜨거운 수프와 빵을 들고요. 어느 날은 전기세를 못 낸 집을 발견했습니다. 아이 셋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파크가 몰래 전기세를 대신 냈죠. 한 달 뒤에 제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야, 너 왜 남의 집 전기세를 내줘? 파크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형,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자면 안 되잖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한 번은 갱단 애가 다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새벽 순찰 중이었어요. 골목길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고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죠. 총상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집었어요. 본부, 부상자 발견, 구급차 요청. 그런데 파크가 무전기를 막았습니다. 형, 구급차 오면 30분 걸려요. 이 친구 30분 못 버팁니다. 그럼 어쩌라고? 파크가 벌써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그 청년은 라푸에르사 조직원이었습니다. 팔에 극갱단 문신이 있었거든요. 파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청년이 겁먹은 눈으로 파크를 봤습니다. 경찰? 네, 경찰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도와주러 온 사람이에요. 파크가 재킷을 벗어서 상처를 압박했습니다. 형, 차 뒷좌석 문 열어주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야, 저 애갱단이야. 우리가 구해주면. 형, 지금은 사람이에요. 빨리요. 파크의 목소리에 급박함이 묻어났어요. 결국 우리는 그 청년을 차에 태웠습니다. 파크가 뒷좌석에 같이 타서 계속 상처를 압박했어요. 버텨요. 조금만 버텨요. 곧 병원이에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고 우리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파크의 유니폼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 괜찮아? 제가 물었죠. 네, 형. 근데 저 친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경관님들이 빨리 데려온 덕분이에요.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파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사흘 뒤 우리는 그 청년을 병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청년이 우리를 보자 놀랐습니다. 당신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파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파크가 당황해서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울었어요. 경찰이 우리 아들을 구할 줄은 몰랐어요. 다들 갱단은 죽어도 된다고 하는데 파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갱단이든 아니든요. 청년이 파크를 불렀습니다. 저기, 고마워요. 솔직히 말하면 난 경찰을 증오했어요.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근데 당신은 달랐어요. 제가 17살 때 동생을 잃었어요. 총에 맞아서요. 그날 저는 생각했죠. 생명은 너무 쉽게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경찰이 됐습니다. 생명을 지키려고요. 당신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요. 당신이 갱단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도 사람이고 누군가의 아들이니까요. 그날 이후 그 청년은 갱단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대요. 나중에 그가 파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그날 몸만 살린 게 아니라 제 영혼도 구해줬어요. 이제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경장님. 2년이 지날 무렵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국인 경찰, 뭔가 이상해. 왜?
나쁜 짓이라도 해? 아니, 반대야. 너무 착해. 진짜 사람 구하려고 목숨 거는 미친놈이야. 갱단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그 박은 건드리지 마. 그 사람 진짜야. 진짜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 경찰이라고. 동네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범죄율이 내려가고 아이들이 밤에도 밖에서 놀기 시작했죠. 가게 주인들도 문을 늦게까지 열었어요. 모두 파크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장이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카를로스, 큰일이야. 무슨 일이세요? 본부에서 감사팀이 내려온다. 파크를 조사하겠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요? 파크가 뭘 잘못했는데요? 서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익명 제보가 들어왔어. 파크가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거야. 계좌 내역이 이상하대. 저는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돼요. 파크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도 알아. 근데 규정상 조사는 해야 해. 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조사관이었어요. 냉정한 표정들이었죠. 파크를 따로 불러서 신문했습니다. 저도 같이 들어갔어요. 박민준 경장, 당신 계좌를 조사했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매달 월급의 거의 50%가 사라지고 있더군요. 어디에 쓴 겁니까? 파크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경찰관의 자금 흐름은 투명해야 해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파크는 고아원에 기부하고 빈민들을 돕고 있어요. 감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사한 겁니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문제는 당신이 도운 아이들 중 일부가 특정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조직이요? 감사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로스 솔다도스. 이 지역 최대 갱단입니다. 당신이 정기적으로 후원한 고아원의 아이들 5명이 로스 솔다도스 두목 마르코스 라미레즈의 자녀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파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고아원 원장과 아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몰랐더군요. 이름도 부모가 누군지도요. 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운 겁니다. 부모가 누구든 상관없었어요.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감사팀장이 한참 파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박 경장, 당신은 결백합니다. 당신은 어떤 뇌물도 받지 않았고 어떤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돈을 써서 남을 도왔죠. 이건 범죄가 아니라 선행입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덮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20년 경찰 생활에서 당신 같은 경찰은 처음 봅니다. 감사팀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월급도 적은데 절반을 남한테 주다니요. 파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동생이 생각나요. 제가 동생을 지키지 못했으니 다른 아이들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감사팀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는 여기서 종료합니다. 박 경장, 당신은...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당신은 훌륭한 경찰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진짜 영웅이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리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로스 솔다도스 두목 마르코스가 파크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료 경찰들이 걱정했어요. 파크, 당분간 휴가 가는 게 어때? 아니면 다른 동네로 전출 신청해. 저는 진심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야, 파크, 진짜 위험해. 마르코스는 이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화나면... 파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형,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제가 한 일은 떳떳해요. 아이들을 도운 게 잘못입니까? 만나야죠. 피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감한 거야? 아니면 바보 같은 거야? 파크가 웃었어요. 둘 다일 수도 있죠. 근데 형, 두려워서 숨으면 제가 경찰인 이유가 없잖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우리는 평소처럼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죠.
갑자기 앞에서 검은 차 서너 대가 나타나 우리 길을 막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파크, 후진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뒤에도 차들이 나타났어요. 완전히 포위된 거죠. 차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10명이 넘었어요. 모두 로스 솔다도스 조직원들이었죠. 검은 옷, 문신, 차가운 눈빛. 제 손이 총으로 갔습니다. 형, 손 내려요. 파크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쳤어? 저 사람들 보이지? 보여요. 근데 총을 꺼내면 진짜 위험해져요. 대화로 해결합시다. 대화. 저 사람들이 대화를 하러 온 것 같아. 그래도 파크는 이미 차 문을 열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내렸어요. 총의 손은 가져갔지만요. 조직원들이 좌우로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큰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마르코스 라미레즈였습니다. 마르코스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의 뒤에는 보디가드 2명이 따라왔죠.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파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서 마르코스를 바라봤어요. 마르코스가 파크 앞에 멈춰섰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마르코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제 아이들을 살렸다고 하더군요. 마르코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조직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두목이 무릎을 꿇다니. 파크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마르코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박민준이죠? 네, 맞습니다. 제 아이들이 당신 얘기를 했어요. 고아원에 와서 책을 읽어주고 옷을 사주고 학교에 보내준 한국인 경찰 말이에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갱단 두목 자식을 돌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아이들이 누구 자식인지 몰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더 놀랍습니다. 제 아내가 3년 전에 죽었습니다. 투약과다였죠. 저는 갱단 일로 바빠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리에 버려뒀습니다. 제 자식인 줄 아무도 모르게요. 제 아이인 걸 알면 적들이 노릴 테니까요. 차라리 고아로 사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마르코스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한 달 전 제 딸 소피아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고아원에 천사가 왔어요. 한국 사람 경찰 아저씨예요. 우리한테 책도 읽어주고 밥도 사주고 우리를 사랑해주세요. 아빠처럼요. 그 편지를 읽고 전 울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저한테서 받지 못한 사랑을 경찰한테서 받고 있다니요. 파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르코스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왜 그러는지. 알고 보니 당신도 동생을 잃었더군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었던 거죠. 마르코스가 파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제 아이들에게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되지 못한 아버지요. 그날 이후 바리오 델 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총성이 멈췄어요. 정말로요. 다음 날부터 총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로스 솔다도스가 더 이상 총을 쏘지 않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마르코스가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민준 경장이 순찰하는 모든 구역에서 총을 쏘지 마라. 그 사람은 내 아이들의 은인이다. 아니, 우리 모두의 은인이다. 그 사람을 존중하라. 처음에는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동네 어느 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글을 썼습니다. 엘 꼬레아노 노살보, 한국인이 우리를 구했다. 그 글을 보던 파크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형, 동생 생각나요? 민재가 여기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겠어? 형, 잘했어, 그러겠지. 파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생아, 형이 해냈어. 내가 못 자란 이 세상을 형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어. 그날부터 파크는 이 동네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그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엘 코레아노, 파크 형. 오빠. 아이들은 그의 손을 잡고 안기고 함께 걸었습니다. 노인들은 그를 보면 허리를 숙이고 인사했어요. 박 경장님,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제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가게 주인들도 변했어요. 예전에 침을 뱉던 그 가게 주인이 이제는 파크를 보면 커피를 건넸습니다. 경관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파크는 항상 정중하게 받았어요. 심지어 갱단 애들도 그를 보면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시비를 걸던 그 청년이 이제는 존댓말을 썼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바리오 델 솔의 범죄율은 70% 감소했어요. 살인 사건은 1년에 5건으로 줄었고 강도는 20건도 안 됐습니다. 총격 사건은 거의 사라졌죠. 경찰청에서 조사단이 왔어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서장이 파크를 가리켰습니다. 저 경찰 때문입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고아원에서 파크가 도왔던 아이들이 자랐어요. 대학에 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직장을 구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마르코스의 딸 소피아는 간호사가 됐어요. 아들 후아는 학교 선생님이 됐죠. 그들은 파크를 우리의 두 번째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파크가 마침내 은퇴를 결정했어요. 형, 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요. 그가 말했을 때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여기가 내 집 아냐? 여기도 제 집이죠. 근데 부모님이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요. 곁에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은퇴식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말 모두요. 수백 명이 광장에 모였어요. 갱단원들도 왔고 가게 주인들도 왔고 노인들도 왔고 아이들도 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 왔어요. 파크의 소문을 듣고요. 무대 위에 파크가 올라섰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엘 코레아노, 박 경장, 우리의 영웅. 사람들이 소리쳤죠. 파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마르코스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제 갱단을 떠나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파크의 영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총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를 이겼습니다. 경찰 배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대했죠. 저는 평생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강한 사람, 무서운 사람, 똑똑한 사람. 하지만 박민준 경장님 같은 사람은 처음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인간으로 봐줬습니다. 갱단으로, 범죄자로, 쓰레기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게 우릴 바꿨어요. 제 아이들을 살렸고, 저를 바꿨고, 이 동네를 바꿨습니다. 마르코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민준 경장님, 당신은 우리 바리오 델 솔의 영웅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 박수였어요. 파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 사람일 뿐이에요. 제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요. 국적이, 피부색이,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면 된다고요. 파크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제 동생 민재가 17년 전 여기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다른 누군가의 동생은, 다른 누군가의 민재는 제가 지키겠다고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못 자란 이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이나마 바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파크가 깊게 인사했어요. 한국식으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10년 동안 함께한 파트너, 10년 동안 지켜본 기적,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거리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고 음악이 흘렀어요. 어디선가 태극기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준비한 건지 몰라요.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빨강, 파랑, 하얀색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누군가 한국 노래를 틀었어요. 아리랑이었습니다. 멕시코 바리오 델 솔에서 한국 노래가 울려 퍼졌죠.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를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파크가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어요.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지금도 바리오 델 솔에는
그날의 벽화가 남아 있어요. 엘 꼬레아노 노살보. 그 옆에 누군가 또 글을 추가했습니다. Why nos enseñó a humanos.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쳐줬다. 파크는 지금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끔 영상 통화를 해요. 이곳 사람들은 여전히 파크를 기억합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어요. 해마다 그가 은퇴한 날이면 축제를 열어요. 엘 코레아노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행진해요. 한국 사람 파크 경장이 우리 마을을 바꿨다. 노래를 부르죠. 고아원에는 파크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새로 온 아이들이 물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사랑했던 경찰 아저씨한다. 한국에서 온 천사였지. 마르코스는 지금 합법적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엘 꼬레아노라는 이름의 한국 음식점입니다. 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고 파크와 찍은 사진들이 있죠. 사장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물으면 마르코스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제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한국 경찰이었죠. 이분 덕분에 저는 갱단을 떠났고 제 아이들은 대학에 갔어요. 소피아는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환자들을 돌볼 때 항상 파크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파크 삼촌이 우리를 대하던 그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해요. 사랑과 존중으로요. 후아는 학교 선생님이 됐죠. 학생들에게 파크 이야기를 들려줘요. 세상을 바꾸고 싶니? 그럼 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 내가 아는 한 한국인 경찰이 그렇게 했단다. 저는 지금도 순찰을 나갑니다. 혼자서요. 차에 타면 조수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가끔 그곳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파크가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하죠. 그러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형, 오늘도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저를 봅니다. 카를로스 경관님, 파크 경장님은 잘 지내시나요? 네, 잘 지내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대요. 언제 다시 오실까요? 사람들이 묻죠.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글쎄요. 근데 파크는 항상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10년을 함께한 파트너로서,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본 증인으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권력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거요.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와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요. 박민준, 그는 경찰이었습니다. 배지를 달고 유니폼을 입은 경찰이었죠. 하지만 그 이전의 사람이었어요. 동생을 사랑한 형이었고, 아이들을 돌본 삼촌이었고, 이웃을 사랑한 친구였습니다. 범죄자들조차 인간으로 대한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정신, 그 마음, 그 문화가 여기 멕시코 바리오 델 소를 바꿨어요.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문화를 넘어 사랑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의 파트너였다는 게 제 인생 최고의 영광입니다.